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 관련 복합적 하자가 빚어낸 인재라는 결론인데 이재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전기 불꽃에서 시작된 고성 속초 산불은 산림 1267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8개월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 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이라도 책임자 즉각 구속하라. 경찰은 전신주 관리 소홀 등 전기 배선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곳은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산불 이후 이곳에 있던 전봇대는 담장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전은 2년 전 점검과 수리가 힘든 곳에 있는 전신주를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놔뒀다 산불 발생 후 이전한 겁니다. 설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후 약방문식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재민 보상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 결과 없이 특별심의위 만들어 놓고 그거 관계없이 보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연하게 지금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건지 그 우리 보상팀하고 수사 결과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과 이재민 비대위는 오는 25일 6차 회의를 열어 한전의 책임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에 집단 암발병이 인근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횡성의 한 마을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 사는 정양아 씨의 아내는 최근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병 원인으로 집 바로 옆에 2009년에 들어선 퇴비 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5년 뒤부터 60여 명이 사는 동네에서 무려 10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정 씨의 아내를 제외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들어오고부터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라고. 암에 걸리고 이주도 두나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지. 저왜 저기 다 암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형편이니 이 동네에서 이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취재진이 퇴비 공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악취 포집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만 작업장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배출가스 때문인지 공장 뒤 야산에는 죽은 나무들도 눈에 띕니다. 공장이 한 1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 밀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퇴비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건강 이상 문제까지 발생하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동네 마을이 전부 심각하게 자꾸 죽으니까는 너무 허무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보라고. 우리도 원인을 좀 알아봐야죠, 이거. 환경부가 최근 전북 익산의 집단 암 환자 발생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취가 불편 수준을 넘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악취 유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항 마리나 시설의 안전 편의 시설이 제대로 유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관련법이 미비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는 강릉과 속초, 양양 등 4곳에 요트 마리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양양수산항을 제외하고 3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입니다. 마리나 시설에서는 어항구역 이용에 문제가 없고 사무실과 계류시설만 갖추면 지방해수청에 선박 보관과 계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트 선주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다의 이제 관리자가 누가가 됐든 강릉시가 됐든 뭐 해양수산부나 수산청이 됐든 간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부분을 서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라 구조물 설치를 위해 어항 이용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업무라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호항 자체가 지방 개발은 국가에서 승인하지만 관리하고 운영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국가에서 준공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청인 강릉시에서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맞다. 다만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곳은 해양수산부에 직접 관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7개소만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58개소는 예정구역입니다. 도내에는 마리나 항만은 없고 예정구역만 4곳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계류시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마리나 업에 대해서는 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좀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 업체에다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수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수청은 마리나 항만이 아닌 곳에도 계류시설의 설치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국가의항을 관리하는 총괄을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국가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강릉항 마리나 시설은 10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될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이 올해 말 고시되는데 마리나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으로 군부대가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도내 접경 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보다는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양구 주민들은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단의 해체 처리하라! 정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양구에 주둔 중인 이 사단이 해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단 장병들은 대부분 양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는 2만 5천여 명의 군인이 줄게 됩니다. 경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지역 소멸의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해체가 현실화되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반대보다는 그 이후에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 창립 총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7사단 해체 반대 투쟁하시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다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국방개혁 2.0은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던 도내 5개 접경지역이 접경지역 협의회를 만들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내 접경지역 군수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부지의 무상 양면화 교환,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창립 총회에서 밝힌 다양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ITX 청춘의 운행률이 평소의 67%에 그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이 진행되면서 ITX 청춘 열차는 24번 운행해 평소 36번보다 67%만 운행하게 됩니다. 또 KTX 강릉선의 경우 26번 운행해 평상시의 72%, 또 경춘 전동열차는 83%, 중앙선과 태백선의 경우 각각 평시에 61%와 75%만 운행됩니다. 특히 화물 이동을 담당하는 태백 영돈선의 경우 평균 운행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여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8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130명이 56억 원, 법인 47곳이 42억 원을 체납했고 세외 수입의 경우 개인 3명이 8천만 원, 법인 1곳이 6,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마친 뒤 6개월간 체납액 납부 이행 등 소명 기회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명단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도체육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14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선거일이 결정됨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또 선거 운동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됐습니다. 투표 방법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에 설치되는 PC를 이용한 투표와 휴대폰 투표를 병행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유권자는 도체육회 정회원 대의원 199명, 그리고 18개 시군체육회 대의원 117명 등 모두 316명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불법 포획과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합동 단속이 진행되고 올무나 덫 등의 불법 엽구루 수거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도전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5일까지 강원도에 신청서와 기본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강원도는 3곳으로 압축해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합니다.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인지도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며 도시 경쟁력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초에 관광 거점 도시 4곳을 최종 선발해 5년 동안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도심 순환형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회 40분 이내 무료 환승 체계와 출발 도착지를 알기 쉽게 노선 번호를 지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벽지 노선 지역인 이기, 비천, 달방마을과 교통 불편 지역인 호현, 내동마을 등 5개 마을은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공공형 버스 4대가 시내버스 운행 감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원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을 다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내 78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스마트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초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 전에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던 곳으로 삼척시는 이번에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와 강릉시 강동면, 사천면, 옥계면, 그리고 동해시 망상동 등 5곳이며 주택은 지적 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나머지 시설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오는 2021년 11월까지이며 해당 시군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평창에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선정되면서 내년 연말까지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팜 비닐 온실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참여하는 10헥타르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나섭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영향도를 조사를 시작하고 지역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사 지점과 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21년에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과 양구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 기준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